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했는데 와,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들 이거 신의 한 수다 이랬는데 왜 시장에선 완전 혼돈 그 자체였을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유,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기회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적 분할의 목표 자체는 되게 명확했어요. CDMO 사업이랑 바이오시밀러 사업, 이 둘을 딱 떼어내서 각자 전문성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주들 가치를 높이자는 거였죠. 뭐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 달랐습니다. 재상장 딱 하자마자 두 회사 주가가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폭락해버렸죠.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숫자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틀 만에 7% 넘게 빠졌고요. 새로 만들어진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첫날에만 무려 28%가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는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중요한 건요, 이번 급락이 이 회사들의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냐? 바로 기술적 매도세라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 때문이었어요. 이게 꼭 연쇄 반응 같았어요. 한번 보세요. 인적 분할로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는 회사가 새로 생겼죠. 근데 이 회사가 MSCI 같은 중요한 지수에 들어갈 조건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들이 규정상 이거 팔아야 하네? 하면서 주식을 그냥 강제로 막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추정치긴 한데 무려 2,500억 원어치의 주식이 그냥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도 압력이 주가를 그냥 쾅 하고 찍어 누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얹어졌어요. 분할하면서 1주가 안 되는 주식들, 이걸 단주라고 하죠. 이게 현금으로 바뀌면서 매물이 좀 나왔고요. 3주 동안 거래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니까 수요랑 공급이 딱 맞물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분할하고 나면 지주회사는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자,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 넘어 그 본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분할로 이 회사는 그야말로 순수혈통의 CDMO 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CDMO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다른 제약사들의 약을 대신 개발해주고 만들어주는 바이오 분야의 삼성전자 같은 일종의 슈퍼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바로 이 전문가의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일, CDMO랑 복제약을 직접 개발하는 일, 바이오시밀러를 한 회사에서 같이 했어요.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내 약 기술이 저쪽 복제약 만드는 데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이해상충 문제인데 이번 분할로 그 족쇄를 그냥 확 풀어버린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일단 생산 능력은 이미 세계 최대고요. 수주 잔고도 아주 든든해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시행되면 중국 경쟁사들이 하던 일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50%가 넘는 이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른 주인공이죠. 삼성 에피스홀딩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볼 때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 에피스홀딩스는 말하자면 엔진이 두 개인 자동차 같아요. 한쪽 엔진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요. 다른 한쪽 엔진은 그렇게 번 돈으로 ADC나 이중항체 같은 미래의 대박 신약을 개발하는 데 쓰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입니다. 이 저평가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경쟁사인 셀트리온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한번 보세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셀트리온의 절반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5분의 1도 안 돼요. 이상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아직 에피스홀딩스의 진짜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물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하지만 딱 봐도 이건 좀 차이가 심한데? 싶은 이 격차. 애널리스트들은 바로 이 간극이 결국에는 메워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의 이 단기적인 혼란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장기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증권가의 시각을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결국 주가는 위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은 그저 일시적인 수급 문제일 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아주 강한 거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그냥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분할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무려 46.7%나 올려서 220만 원을 제시했어요. 이건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잠재력을 정말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7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목표치인 1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30% 넘게 오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8.3조 원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12조에서 많게는 16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분할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명확함입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고를 향해 달리는 안정적인 제조업 거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 가치주가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아주 명확하고 매력적인 투자 스토리가 생긴 셈이에요. 이 마지막 전문가의 말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적 분할이 오히려 주주 가치를 깎아먹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삼성의 분할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말 보기 드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죠. 이제 단기적인 수급 문제라는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두 회사의 진짜 얼굴, 그 본질적인 가치를 마주하게 되겠죠. 자,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이 잠시의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선명한 성장 기회를 발견하게 될까요?